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얼굴 주름은 거의 없고 근육도 탄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40대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60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유전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속노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 전략을 알게 되실 겁니다. 1. 저속노화란? 우리 몸이 천천히 늙는 원리.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속노화란 몸의 기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세포 단위에서 노화 과정을 늦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건강한 반면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만성질환에 시달리죠.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세포 건강, 염증 관리, 신진대사 효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습관 실천 가능한 전략들. 염증을 줄여라. 만성 염증이 노화를 촉진한다.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염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절하느냐입니다.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감염이나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지만 이 염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면서 조직 손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체내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는 항염 작용이 뛰어난 미네랄과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기름이 아니라 세포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오칸탈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백질 섭취. 근육이 젊음을 결정한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바로 근육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체형이 변화하며 면역력도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 저하와 직결되며 노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특히 근육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1.5에서 2g까지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60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욱 활성화되므로 단백질 쉐이크나 삶은 계란, 견과류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가 더욱 원활해지고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신체 기능이 오래 유지되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 세포 회복을 활성화하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자가포식, 오토포지라는 현상입니다. 자가포식이란 손상된 세포를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세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이 일정 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서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 방법은 16대8 방식으로 하루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한 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단식하는 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헐적 단식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이며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단식 중에는 물, 녹차, 블랙커피 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섭취 가능하며 단식이 끝난 후 첫 끼는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화 방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재생을 방해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수면의 질까지 저하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몸을 리셋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전략이므로 생활 습관에 맞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도 단순히 피곤함만 느낄 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증가, 체중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신체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고 피부 탄력이 유지되며 근육이 재생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화가 가속화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7에서 8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생리적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위해 실천해야 할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취침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TV 등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독서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저녁 늦은 시간에 식사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식은 위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반응을 촉진하여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되도록 자기 3시간 전까지 마치는 것이 좋고 늦은 시간에는 카페인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취침 전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긴장을 푸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고 피부 탄력이 유지되며 면역력이 증가하면서 신체 기능이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노화를 가속하는 숨은 원인.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내부에서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며 면역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빨리 생기며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곧 신체 기능 저하와 조기 노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10에서 15분씩 깊은 호흡 연습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스트레스 조절에 매우 유익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되고 신체가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과부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SNS나 뉴스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이 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세포 건강을 보호하며 신체 기능을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결국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속노화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체내 염증을 줄이기 위해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을 멀리하는 것,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저항 운동을 실천하는 것, 세포 회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활용하고 건강한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숙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의 루틴을 조금씩 바꾸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속노화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